자,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그 의견이 어떤 게 있는지, 그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의견에 전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말씀드리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공소권 없음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시효가 지났을 때, 공소시효라는 게 지났을 때, 그리고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 이제 공소권 없음 한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보면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아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또 재판을 받아서 또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통고 처분이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의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돼요. 책임보험. 그런데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이제 처벌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 그 위반한 사람한테 벌금 부과하는 게 이제 형사처벌하면서 그 범죄 경력 전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처벌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그 위반 행위를 한 사람한테 이제 범칙금이라는 걸 물리는 거예요. 범칙금, 규칙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내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형사처벌로 진행되기 전에 돈을 내면은 그것은 이제 범칙금 납부 통고해가지고 통고처분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내면은 그걸 이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칙금을 납부하면은 통고처분 이행이라는 게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범칙금 납부하면은 다시 벌하지 아니한다. 그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각 특별법마다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또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넘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됩니다. 소년법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해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보호처분 같은 또 처분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사면이 있는 경우 해서 사면, 일반 사면, 뭐 특별 사면을 해줬는데 없던 일을 하겠다고 우리 사면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같은 사건으로 또 처벌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어떤 범죄 행위가 종료되면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사건 가지고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게 이제 공소시효인데 그래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만들어놓은 시효예요. 그리고 지나면 당연히 처벌할 수가 없겠죠. 범죄 후 법령의 개표로 형이 폐지된 경우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럼 간통죄 폐지되기 전에 그러한 이제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것을 처벌하려고 하면은 이미 처벌 조항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는 법원에 기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공소하는 권리가 법원에 공소제기하는 권리가 없어졌다 해서 공소권 없음.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형법 328조에 보면은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그래가지고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랬고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거는 그 형을 면제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서 형이 면제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피의자의 재판에 관해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한 외계사절 등 해가지고 취해법권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취해법권이라 그래요. 취해법권 그런 부분들 공소권 없음 재판권이 없으니까 법원에 넘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동일 사건에 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그 사건을 또 별도로 또 기소를 하면은 같은 사건을 두 번 재판하고 있는 꼴이 되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만 처벌받아야지
한 번만 선고하고 오래됐는데 같은 사건을 두 번 같이 재판, 두 번 각각 재판하면서 각각 선고하겠다. 그러면은 한 사건 가지고 여기서 징역 1년 살고 또 저기 선고해서 1년 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건 주로 이제 포괄일제 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포괄일제 부분에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 진행 중이면 다시 기소할 수 없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친고죄 및 공무원이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이렇게 해가지고 친고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저작권법 위반 이렇게 식물 특사경 수사관님들한테 또 식물신품종 보호법 거기도 일부 친고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만 법원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고소가 있어야만. 과거에 그 간통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친고죄에 대해서도 시험 공부할 때 좀 이것저것 많이 그 규정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보고를 했는데 요즘은 그 폐지되고 그래서 좀 그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업무 처리하려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 고소 고발이 없거나 고소가 없으면은 법원에 넘길 수가 없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또 법원에 넘기기 전에 취소를 했거나 아니면 또 법원에 가서도 그냥 법원에 넘길 때까지만 지금 이 공소권 없음을 설명하는 거니까는 고소 고발이 취소되면은 법원에 넘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 소추권이 없어진 거죠. 소추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공소권 없음. 공무원이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고발이 있어야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으면 당연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취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전속적 고발권은 관세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이 공무원이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의사불벌죄는 폭행, 과실상해, 협박,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죠. 이런 죄들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가요? 처벌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또 이제 처벌해 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나 처벌 원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것은 이제 법원에 넘길 수가 없죠.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이것은 당연히 이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피의자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는 것은 해산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폐업을 했어요. 폐업은 상태는 아직 법인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등기상 남아 있으니까는 해산해가지고 완전히 등기가 이루어져서 없어졌을 때 그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사망에 해당되는 거고 폐업은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히 사망한 게 아니라 중환자쯤 되는 거죠. 중환자쯤 돼요. 그래가지고 폐업한 법인에 대해서 보통 이제 법인이 폐업했을 경우 이제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송치하게 되면은 폐업한 법인은 아예 없어졌는데 그 서류상만 살아있을 뿐이지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뿐이지 거의 중환자인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벌금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이제 기소에 처분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를 보면 피의자는 어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본건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건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거 포괄일제에 나오네요. 포괄일제. 관계 있으므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공소권 없음 의견이 해가지고 영업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계속 영업을 해오면은 어제까지 한 것을
그 10년 전에도 한 건, 뭐 9년 전에도 한 건, 뭐 매일 저 360일 한 건씩 쭉 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한 건으로 치는 거예요. 통틀어서 한 건으로 치는데 그것은 그 언제까지 통틀어서 한 건으로 치느냐? 그 적발을 하고 그 다음날 적발을 하고 송치를 했더라도 그럼 적발한 날까지만 한 건으로 치느냐? 그게 아니라 선고하는 날까지 치는 거예요. 선고하는 날까지. 확정됐는데 확정되기 이전 선고 날까지 한 건으로 치는 거예요. 선고 날까지 한 건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고하기 이전에 기소를 했다면 똑같은 사건으로 적발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또 적발해가지고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선고일 이전이면은 같은 사건 한 건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판력이라고 그러는데 선고한 날까지 그냥 한 건으로 보는 거예요. 선고한 날까지 언제 적발했는지를 떠나가지고 그 선고한 날까지 그 한 건으로 해서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니까는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면령 그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재판 중인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소권 없음. 이것도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도 포괄일제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적발 이후에 대해서도 같은 사건이라고 하죠. 아직 선고를 안 했으니까 적발한 이후에 또 적발했어요. 영업범으로 계속 영업한다고. 근데 보니까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은 그 계속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죠. 공소권 없음으로 할 수도 있고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적발한 날 이후에도 계속 범행이 이루어졌다면은 공소장을 변경해 가지고 지난번 적발한 날 플러스 요번에 적발한 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공소권 없음으로 할 수도 있고 공소장 변경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검사가 처분할 때 판단을 하겠죠.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공소권 없음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각하라는 거는 뭐냐? 고소고발 사건이 인지사건 말고 고소고발 사건에서 딱 보니까는 고소장 고발장을 보니까는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소권 없어요. 공소권이 없다든지 혐의가 없다든지 죄가 안 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혐의가 없는 게 맞다든지 공소권이 없는 게 맞다든지 죄가 안 된다든지 고소고발장만 봐도 그럴 경우라든지 이미 그 고소고발 사건에서 이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번 했어요. 근데 또 해. 그러면은 그 모든 고소고발 사건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했는데 같은 사건으로 계속 고소하면 이게 사건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하 처분을 한다. 이렇게.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지난번에 고소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때 증거 자료를 잘 수집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정적인 자료가 수집돼가지고 다시 고소고발할 때는 받아줘야 되겠죠.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 고소권자가 아니고 친고죄 뭐 이런 거 고소권자가 아닌 거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고소권자 적인데 그 아닌 사람이 했을 경우 그 다음에 고소고발장 제출 후 출석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돼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장만 내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소인 고발인이 더 이상 진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각하 처분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각하 처분을 할 수가 있겠다. 만일에 이건 피고소인 피고발이니까 피의자죠. 피의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이럴 때 이제 각하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지사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내서 단계에서 불이권지휘를 하면 되겠죠. 이권하지 않겠다. 불이권지휘 건의, 불이권지휘 건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하지 못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여기 223조, 226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고소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각하 처분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조사할 필요 없는 거죠. 각하 의견이. 공소권 없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공소권 없음 따져보기 앞서가지고 이미 해당되면 그냥 각하하는 걸로 이렇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 피의자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게 기소중지죠. 피의자 소재불명 또는 이제 그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건 기록에 의해서 그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참고인 중지 결정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그러니까 피의자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피의자가 없을 경우에 그 저기 기소 중지할 수 있다. 참고인 중지라는 것은 그 피의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누구한테 떠미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 사람 참고인이죠. 그 사람을 그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소재불명예. 그럴 경우에 이제 참고인 중지 이렇게 하는데, 같은 피의자라도 A라는 피의자가 있고 B라는 피의자가 있는데 A라는 피의자가 B라는 피의자한테 미루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B가 그런 거예요. 그 B라는 피의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B라는 피의자가 없어요. 소재불명예. 그러면은 A는 B라는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B 소재불명 참고인 중지, B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더 조사할 수 없으니까 참고인 중지. B라는 피의자는 그 자체가 소재불명이니까 B에 대해서는 피의자 소재불명 기소 중지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참고인 중지라는 것은 그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는데 그 누구라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게 그때 이제 참고인 중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참고인 소재는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피의자는 현재 소재불명이다.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기소중지 의견임. 이렇게 돼 있죠. 출구하였다. 입국 시까지 기소중지. 지명수배, 지명통보가 있어요. 지명수배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일 때는 지명수배를 하고 법정형이 3년 미만일 때는 지명통보를 합니다. 지명통보했다가 소재 발견되는데 다시 또 안 나오면은 그때 지명수배하죠. 지명수배할 때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명수배를 합니다. 체포영장 받아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이렇게 지명수배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지명수배한다. 이렇게. 피의자가 누구로부터 한 사실을 인정된다. 다툼이 없는 사실. 피의자는 뭐라고 변명한다. 본권은 누구의 진술을 들어야 그 진상을 알 수 있다. 현재 김이 소재불명이다. 참고인 진술이 필요한 이유 기재. 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의견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경찰에서는 참고인 중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참고인 중지하게 되면 그 참고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소재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재 수사 하려면은 누가 뭐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면 직접 본인이 돌아다녀야 되겠죠. 담당 수사관이. 그럼 참고인 중지가 자꾸 쌓이면 나중에 일은 못하고 계속 참고인만 찾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가급적이면 참고인 중지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송은 그 관할이라는 게 범죄지, 주소, 거소, 현재지 이렇게 했잖아요. 피의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도 걸려있지 않으면은 그 걸려있는 대로 보내야 되겠죠. 주로 실무상으로는 피의자가 사는 대로 많이 보냅니다. 피의자가 살고 있는 곳, 피의자의 주거지로 보내는 거죠. 송치 결정, 검사가
그 검찰 사건 사무기 즉 형사정법 256조 또는 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의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사건의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한 송치 결정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관 송치 가지고 이건 형사정법 그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검사의 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군 검찰부 군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할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고 피의자로부터 이송 신청이 있을 때는 그 내용도 기재하고 이송 의견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걸 이번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까지는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기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